굿뉴스 그래머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12번째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까지 한 것에 연습 문제가 쭉 나와 있어요. 연습 문제 이렇게 쭉 보면 아주 많은 이게 뭐 오형식, 문장의 오형식 연습 문제들이 쭉 있는데, 자, 여기 교보문고 가면 전자책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스24에도 바로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12번째 강좌에서는 자, 페이지 넘버 25부터 25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이해, 제3장 동사의 이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정해져 있고, understanding verb. 자, 그래서 동사의 활용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동사가 주어에 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우리 문장이 5형식 했죠. 근데 그 주어에서 동사, 그 동사가 주어의 인칭과 수, 시제, 법이나 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는 것을 말하며, 동사의 활용에는 원형, 현재형, 현재분사형, 과거형, 과거분사형의 5가지가 있다. 자, 여기 인칭과 수는 이제 1인칭이나 2인칭이나 3인칭을 말하는 거고요. 수는 이제 단수나 복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제는, 영어에서 시제는 12시제가 있죠. 뭐 이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현재 진행, 과거 진행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12시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따로 단원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12시제를 의미하고, 그리고 법이라는 건, 자, 이 가정법 직설법, 자, 가정법, 직설법, 이제 이런 종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태라는 거는 뭐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 능동태. 자, 이런 것들을 동사가 많이 관여를 합니다. 거의 동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동사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동사의 3단 변화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동사의 3단 변화라고 해서 동사의 현재형, 과거형, 과거 완료형 해가지고 뭐 규칙, 불규칙 있습니다.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규칙 변화는 과거와 과거 완료가 과거 완료기보다도 과거 분사가 맞습니다. 과거 분사. 그래서 현재, 과거, 과거 분사가 있는데, 이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 중에서 이 규칙 변화는 과거와 과거 분사가 거의 같은 게 아니라 아예 똑같죠. D나 ED를 붙여서 과거와 과거 분사를 만드는데, 이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게 그게 최대의 맹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규칙 변화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를 약간이라도 이제 공부를 했으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AAA형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hit, 뭐 cut. 그래서 때리다, 때렸다, 때린, 혹은 자르다, 잘랐다, 잘린, 뭐 이런 식으로 AA형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A, B, C, 그리고 서로 다 다른 거죠. 현재, 과거, 과거 분사형이 다 다르고, 그리고 A, B, A, 뭐 이런 종류도 있고, 그리고 불규칙에서도 가장 흔한 A, B, B형이 있습니다. 그냥 make가 있으면 과거가 made고, 과거 분사도 made고, 이렇게 A, B, B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규칙 동사의 3단 변화에서 불규칙 변화도 이 A, B, B형이 제일 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규칙 변화는 전부 다 A, B, B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일반적으로 동사의 3단 변화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굿뉴스 그래머에서는 여기에다가 동사 원형까지 집어넣고, 그리고 현재 분사형을 집어넣었는데, 여기 정도에 집어넣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분사형을 집어넣는데, 이 5가지 변화로 보고, 이 5가지가 문장에서 어떤 품사로 쓰였냐. 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방식을 택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문장에서 동사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사 원형이나 현재형은 그 쓰임이 이 조동사가 앞에 있으면 조동사나 다음에 예문이 있습니다. 조동사가 있거나 아니면 명령문으로 시작하면 명령문으로 시작하면 동사 원형이고, 그리고 이제 현재형은 이제 3인칭 단수구가 변화를 하죠. 자, 이 동사 원형이나 현재형이나 과거형은, 동사의 그 과거형은 문장에서 동사로 쓰입니다. 문장에서 품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에서 동사로 쓰이는데, 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자, 색깔을 잠깐 바꿔보죠. 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문장에서 동사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자, 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주로 형용사로 많이 쓰입니다. 주로 형용사로. 물론 이제 이 현재 분사가 분사구문이라는 이름으로 부사절이 부사구가 된 부사 역할을 또 하게 되기도 합니다. 부사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고,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압도적으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형용사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냥 동사의 3단 변화를 그냥 이렇게 뭐 hit, cut, 뭐 make, made 이걸 외울 게 아니라 동사의 이제 5단 변화라고 해서 동사 원형이나 현재형은 이 문장에서 동사 그리고 과거까지 동사가로 쓰이고, 자, 그걸 말고 현재 분사형이나 과거 분사형은 문장에서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한다. 이걸 구분해내는 게 이 영어를 공부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그 모든 동사의 활용 등도 품사와 그 품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 이 굿뉴스 그래머 교재 페이지 3쪽에 있었죠. 중점을 두어 학습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자, 그래서 동사 원형 보면, 자, 여기서 if you close your eyes, you can't see. 자, 여기 close는 동사의 현재형이고요. 그리고 자, 조동사가 있으니까 이때 see는 동사의 원형입니다. 자, 문장에서 둘 다 동사가 된 겁니다. 물론 close가 문장에서 지금 여기서는 주어 있어서 동사 역할을 했지만 문장에서 또 형용사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형용사로 쓰면은 뭐 가까운 의미가 됩니다. 형용사로 가까운. 예를 들어서 we are close friends 이렇게 있으면 이때 close는 명사를 수식함으로 해서 형용사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보면 open the window please 하면은 열어라 창문을 뭐 공손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때가 바로 동사 원형이라고 보는 겁니다. 현재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는 영어의 원칙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open the window please 하면은 현재형이라기보다는 동사 원형이라고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형이 있는데, present form이 있는데, 현재형은 현재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이며, 그 형태는 꼴은 원형과 같으나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에는 이 동사가 변형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동사 원형 같은 경우에는 3인칭 단수 변화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현재형은 3인칭 단수 있으면 이렇게 변화를 한다는 거죠. s나 es를 붙여서. 그래서 Tom likes apples. 자, 그래서 Tom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like가 현재형이라서 s를 붙였고, 만약에 1인칭이라고 하면 I like appl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like가 그냥 현재형이었는데 이 3인칭 단수니까 s가 붙였고, 그래서 현재형은 항상 3인칭 단수는 변형을 한다. 자, 그리고 we go to school 5 days a week. 자, 이 현재형은 이 상태를 나타내거나 반복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사의 과거형이 있습니다. 과거형. 자, 조금 지워서 과거형을 보면 뭐 당연한 듯 그런 말인데요. 동사의 과거형은 past form은 과거의 동작과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he came home at 7. He was at home when the incident happened. 그래서 이 incident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명사로. 자, 이 accident하고는 달라요. accident는
사고고요. 사고. 이 명사로 이제 사고. 자, 이 사건은 뭐 어떻게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는 일단 나쁜 거죠. bad죠, bad. 나쁜 거. 자, 그래서 이 동사의 원형이나 현재형, 과거형은 문장에서 동사로 사용되고, 자, 이 품사가, 자, 페이지 3쪽에 보시면 품사가 문장에서 역할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명사면 주어, 목적어, 보호를 했었죠. 그리고 동사면 문장에서 동사를 했었고, 자, 그리고 형용사면 문장에서 명사 수식이나 보호를 했었고, 이제 부사면은 동사라던가 형용사라던가 다른 부사라던가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을 했죠. 자, 그렇다면 이 동사가 품사가 동사가 원형이거나 아니면 현재형이거나 그리고 과거형이면 문장에서 동사를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품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구분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이 바로 아래에 있는데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문장에서 동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사의 3단 변화했을 때 과거 분사는 동사가 되질 않는 거죠. 과거 분사는 동사가 안 되고 이 다른 품사로 전향됩니다. 그게 바로 이 형용사나 부사가 됩니다. 주로 이제 이 현재 분사라던가 과거 분사는 주로 그 명사 수식이나 보호로 쓰이는 형용사나 아니면 부사절이 부사구로 전환되어 부사구로 쓰이는데 이때를 분사구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용어는 썩 좋은 용어가 아닌데요. 어쨌든 이 절에서 이게 접속사가 있고, 자, 좀 화면이 많이 좁습니다.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는 절에서, 자, 이 접속사 빠지고 주어 동사가 빠진 그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이용해서, 구로 만든, 주어 동사가 없는 구로 만드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이용해서, 부사절이 부사구로 만든 걸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다시 부사의 의미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동사의 원형이나 아니면 현재형, 과거형은 문장에서 동사로 쓰이고, 그리고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문장에서 주로 형용사나 부사로 쓰인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좀 약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분사는 present participle은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비동사와 결합해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불린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불린다. 자, 그러면 이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걸 이제 현재 분사라고 하는데 문장에서 동사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비동사가 이미 있으니까, 비동사가 동사니까요. 하지만 굿뉴스 그래머에서는 그 현재 분사를 문장에서 형용사나 형용사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불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사구가 되는 겁니다. 자, 현재 분사가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할 때 비동사 결합하면 진행형이라고 하고 명사를 바로 수식할 때는 능동의 의미가 있다. 자, 그러면 they are looking for the key 하면은 이 look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are하고 결합해서 비동사하고 결합해서 진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형용사가 문장에서 명사 수식어로 쓰이거나 보호로 이렇게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호로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다 찾고 있는 중. 그래서 주어 동사 보호로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기존 문법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안 하는 거죠. 자, 그리고 look at the sleeping baby. So cute. 자, 그래서 봐라 자고 있는 아기를. 자, 너무 귀여운데요. 이때는 이제 baby가 명사고 sleeping이 자고 있는 슬리핑이라는 현재 분사가 자고 있는 이라는 현재 분사가 베이비를 수식을 하는 거죠. 자, 수식을 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형용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명사 수식어가 되죠. 자, 이렇게 이 현재 분사가 문장에서 이제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건
뭐 크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제 웬만한 문법 체계는 다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이 굿뉴스 그랜마에서는 이 현재 분사가, 자, 잠깐 지워서 올려보겠습니다. 이 현재 분사가 부사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 설명을 해 놨는데요. 자, 현재 분사가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한다. 자, 근데 보통 이 기존의 문법 책에서는 현재 분사가, 자, 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이 부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대신에 이 현재 분사를 분사구문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사구문. 하지만 이 분사구문이라는 용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사구문이라는 거는 일단은 부사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접속사가 있는 상태에서 주어 동사가 있죠. 자, 부사절이, 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부사구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접속사를 빼고, 그리고 주어 동사에서 또 문장의 주어가 부사절의 주어와 같으면 또 이걸 그 부사절의 주어를 또 생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사를 그냥 놔두면 명령문이 되거나 아니면 동사가 두게 되니까 이 동사를 이 현재 분사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더하기 ing로 현재 분사로 바꿔서, 그러면 이제 부사절에 주어 동사가 있던 게 부사구는 주어 동사가 없어지고 현재 분사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부사절이 부사구로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부사절이 부사구로 되는 과정을 마지막 단계를 분사구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현재 분사를 썼거나, 자, 수동형이면 현재 분사를 썼거나, 수동형이면 과거 분사를 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썼다고 해서 분사구문이라고 용어가 있는데, 저는 이 분사구문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문법의 이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오류라고 보는 겁니다. 치명적인 오류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사구문은 이 품사로 구분하면 어차피 부사입니다. 부사. 어차피 부사인데 그냥 절이 있던 걸 구로 뭐 그냥 어떤 이유로 해서 바꿨습니다. 변화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부사절이 품사인 부사절이 품사인 부사구로 갔는데 갑자기 분사구문이 왜 나옵니까? 이거는 품사가 뭐죠? 부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없는 부사구입니다. 근데 이 용어를 왜 또 만들어냈는지, 이건 우리나라 영어가 거의 이 해방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00년 가까이 됐을 텐데 이런 용어가 도저히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문장에서 팔품사가 있고 그 품사가 문장에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서 그게 명사인지 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물론 팔품사 중에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말고도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가 이렇게 있죠.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물론 이 명사 말고도 대명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팔품사가 있으면, 자, 이 팔품사 중에서도 이 네 가지 품사, 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이 문장에서 하는 그 역할, 우리 페이지 3쪽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거꾸로도 가서 어떤 역할을 하면은 어떤 품사다. 자, 이렇게 해서 영어에 어떤 어순이나 이런 거를 구분해 가면서 이 명사, 동사 찾아가면서 이제 직독직해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이 분사구문이라는 소속을 알 수 없는 용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분사구문이라는 품사가 없죠? 그럼 분사구문이라는 품사는 여기 부사구입니다. 부사구. 이 부사 절에서 구로 됐을 뿐인데, 그냥 부사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다른 부사 수식,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을 뿐인데, 그걸 이렇게 분사구문이 뭐 특별한 것처럼 되는 것처럼 아주 희한하게 용어가 이제 만들어놔서 우리 영어 학습자들은 굉장히 뭔가가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사실은 별게 아니었었는데요. 그냥 분사구문이라는 건 부사절이 지금처럼 부사절이 부사구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맨 마지막은 부사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분사구문이라는 용어는 필요가 없는 용어가 되겠죠. 근데 그 필요 없는 용어를
써서 영어를 뭔가가 괜히 어려운 듯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분사가 부사 역할을 하면 분사구문이라고 불리는데, 이 분사구문이란 단어는 부사절이 부사구로 변환된 것 뿐이고, 그래서 이런 변환 과정 중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쓰여서 분사구문이라고 불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오류였다. 그냥 부사절이 부사구로 가는 중에서 현재 분사나 능동, 현재 분사 가면은 능동이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이다. 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걸, 영어를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걸 괜히 어려운 말을 써서, 분사구문이라는 어려운 말 써서 영어가 어려워지게 된 어떻게 보면 주범이 됩니다. 결국 분사구문이란 부사구에 불과한 것이었고, 다시 말하면 분사구문이라는 품사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용어는 불필요한, 그리고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주 해로운 용어였다는 겁니다. 해로운 거죠.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도움이 못 될 망정 해를 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굿뉴스 그랜마에서는 분사구문이라는 용어를 없애자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Turning to the right, you will find the hospital. 자, 이때 turn이라는 동사에서, 물론 이 명사도 되지만 동사에서 ing를 붙였습니다. ing 붙이는 건 항상 동사에서 붙이는 거예요. 동사에서 ing를 붙이는 겁니다. 어떤 단어가 ing가 붙여 있으면 그 단어는 동사에서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urning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돌면 you'll find the hospital. 자, 이거를 if you turn to the right, you'll find the hospital 이라는 if가 접속사가 있고 you 주어 있습니다. turn 동사 있습니다. 그러면 접속사 주어 동사 있으니까 자, 절이죠. 자, 그리고 무슨 절이냐면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절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사절이 어떤 형태로 왜 그런지는 자기가 이제 부사절을 쓰고 싶기도 하고 부사구를 쓰고 싶기도 하겠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영작을 할 때, 작문을 할 때. 그럼 여기서 절에서 구로 가본다면 if 빼고, 그리고 이 turn이 이 will하고 또 시제가 같습니다. 그럼 이 turn을 이 주어를 또 빼야죠. 왜냐하면 이 실제 문장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if 빼고 you 빼고 turn을 turning으로 바꿨습니다. turn을 turning으로 바꾸면, 그러면 부사절이 부사구가 된 거죠. 부사구.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게 turning to the right이 남아 있습니다. So you will find the hospital. 그러면 turning to the right은 현재 분사가 뭐가 된 거죠? 부사구가 된 거죠. 부사가 된 거죠. 부사. to the right 하면은 이 turning to the right 하면은 이렇게 몰아서 가서 구라는 말을 이제 쓰는 거고요. 그냥 부사인 거죠. 부사구.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물론 수동이면 그 부사절이 수동이면은 이 과거 분사를 쓰게 돼 있습니다. 수동으로. 그러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분사구문이라는 용어가 만약에 없었다라 가정하면 그냥 부사절에서 부사구로 된 거다, 부사구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현재 분사가 아까 말했듯이 형용사도 되기도 하고 지금 부사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부사구로 많이 쓰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한데 이 분사구문이라는 용어 때문에 아주 영어가 어려워지게 된 거죠. 분사구문이라는 용어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영문법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자, 제가 좀 약간 충격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그다음 저도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그 분사구문을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분들 혹은 가르쳤던 그런 영어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또 덧붙여 놨습니다. 이렇듯 분사구문이라는 용어가 불필요한 용어라는, 그리고 해로운 용어라는, 해를 끼치는 용어라는 사실은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이용하여 부사절에서 부사구로 변화시켰다고 해도 결국은 맨 마지막에 남은 게 부사구니까요. 그래서 분사구문이라는 용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품사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용어를 쓰므로 해서 사실은 품사가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 구나 절이 그 품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
페이지 3쪽에 있는 거죠. 그것만 반복하면 될 걸, 이 용어 분사구문이라는 용어 때문에 영어 학습자들이 영문법의 미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분사구문이라는 용어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이라는 용어는 버려야 되고, 그냥 부사절이라는 용어, 그리고 부사구라는 용어. 자, 절에서 구로 갈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구에서 절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은 분사구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냥 버려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사구문이라는 용어는 이제 대한민국 영문법 교재에서 사라져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분사구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에 나올 준동산 편에서 다루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일단은 12번째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 그리고 현재 분사가 형용사나 부사가 됐듯이 과거 분사도 역시 형용사나 부사가 된다는 걸, 이때도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는 걸 다음 강좌에서 13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